안녕하세요. 26년 고1 3월 모의고사 38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과학적 진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과학적 진보를 이루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가지 A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B, C, D 형태의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영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오답률 66%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학교 시험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그 내용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잖아요. 다 읽고 나면 요 영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내용도 한 번씩 다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보셔야 되고 자주 읽고 자주 보고 자주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됐죠? 자, 해봅시다. 시작해볼게요. 자, 요 사람이 제안했듯이, 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패러다임, 즉, 특정 이론, 주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방법론적 관행에 대하여 요 관행 별표, 대략 네트워크화된 상호 연관된 약속 안에 깊이 박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첫 문장부터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패러다임은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 보통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사실은 지식체계예요. 지식체계.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나 아니면 지식체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명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필은 뭐 필기하는 데 쓰는 도구이다라는 요런 정의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참과 거짓을, 어쨌든 연필은 뭐 필기하는데 쓰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거 참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명제 같은 거. 우리의 명제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런 패러다임이나 요런 상호 연관된 약속 안에 깊이 박혀 있는데 뭐가요? 우리의 명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의 같은 거지. 예.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 근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명제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뭐 관점은, 그지? 관점은 약간 이런 지식체계에 조금 깊이 뿌리 잡혀 있다, 근거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아이들이 쌤, 깊이 박혀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는 뿌리 깊이 근거한다.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지식 체계에 대해 깊이 근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거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지식 체계에도 이제 약간 상호 연관된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현상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죠. 사회적 약속이든 무언의 약속이든 그지? 이제 그런 것들에 근거한다. 자, 어려울 거 압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첫 문장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드리는 이런 단어들, 요 패러다임, 네트워크화된 상호 연관된 약속 안에 깊이 박혀 있다. 요런 부분들 좀 외우시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론, 방법론적 관행.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단어들 좀 외워주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만 보고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려가면서 좀 공부를 해봐야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네트워크화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어쨌든 계속 연결하다라는 뜻이거든. 네트워크 망이라 그래서, 그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망을 보면 촘촘히 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들처럼 네트워크화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연관된이라고 쓰고 여기는 왜 네트워크화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사실은 요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어의 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연관되어 있는 둘 다 뜻은 똑같지만 그 똑같은 뜻을 두 번 쓰기 위해서 하나는 네트워크화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연관된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는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패러다임의 정의입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정의인데 세상에 대한 명제의 토대가 되는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의 토대가 되는 지식의 체계, 요게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thus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 기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들은 하나의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그렇게 한다. 하나의 특정한 패러다임, 하나의 특정한 지식 체계였잖아. 그렇지? 특정한 지식 체계 안에서 그렇게 한다. 만약에 A라는 현상을 연구를 하려면 A를 바라보는 B라는 관점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지. 되죠? 자, 가장 엄밀한 측정조차 별표 엄밀한 측정.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연구를 하려면 뭔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엄밀한, 엄중한, 좀 정밀한 이런 뜻입니다. 엄밀한 측정조차 오직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그 지식 체계의 아이고 뭔가 말이 좀 이상해졌네. 지식 체계 안에서만 사리에 맞는 것이다. 이게 사리에 맞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 지식 체계 안에서만 reasonable, 그러니까 근거가 되고 말이 되고 이치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A라는 현상을 연구를 할 때 A라는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이 B라는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 A라는 현상이. 그러면 B가 A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걸 연구해야 의미가 있는 거다. 근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요 사리에 맞는 거다. 요거 있죠? 요거는 옆에 어떤 거다? reasonable, 근거가 되는 말이 되는 이치에 맞는 요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도구의 성격과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기본 지식이 없다면, 기본 근거가 되는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현미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포를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해. 그래갖고 이제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제 이 세포를 봤는데 이제 이 세포를 한번 막 보고 있는 거야. 그지? 보고 있는 건데 이 세포가 세포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이 세포를 그냥 세포라는 걸 몰라. 그냥 확대해서 본 거야.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가 그냥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그냥 그림처럼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세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기 부분은 세포벽이고 안에는 핵이 있어서 여기에서 세포 분열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현미경이라는 그 도구를 쓴다면 이 세포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고 지식이 있는 상태로 현미경을 쓰고 세포를 확인을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현미경의 역할도 모르고 이 세포가 이게 세포인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서 좀 써놓으세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모르게 된다.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도 똑같다는 거야.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그 지식 체계가 없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 체계를 근거해서 세상 일을 이해를 하는데 그 지식 체계 자체도 없으면 뭐 이해할 수가 없겠죠. 됐죠? 자, thus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에서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별표 쳐놓은 거 무조건 다 같이 똑같이 해놓으세요.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덜 정확한 사회 체계 그 지식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것으로 이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보는 덜 아는 것을 더 아는 것이 아니다. 알 때, 요거는 좀 수정해 볼게요. 더 알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님. 진보가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수평적 전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현상을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봤어. 1번 측면에서만 바라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측면, 처음에는 1번 측면에서만 봤지만 다음에는 2번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음에는 3번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4번 측면. 그러니까 다 다양한 측면이잖아. 그지? 1번, 2번, 3번, 4번 다 다양한 측면이란 말이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라는 것이 뭐예요?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는 수평적 전환이다. 이 수평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측면을 바라보는 측면 자체를 바꾸는 건 수평적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현상 말고 다른 현상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대상을 그냥 바꾸는 거죠. 그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렇게 생긴 탑을 우리가 구경을 한다고 하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학 도형에서도 배웠듯 정면에서 보면은 요 뒤에가 잘 안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선으로 표시하면 뒷면이라고 아실 수 있죠. 그치? 요 뒷면에 각이 하나가 더 있어. 층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층이거나 뭐 세로 줄문이라거나, 원래는 이게 뭐 요런 식으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세워지는 탑인데 이걸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한 면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 서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 요 옆면으로 그 지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옆면으로 이동하는 것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로 가지 않는 이상,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요거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전환인데 우리가 요쪽 측면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요쪽으로 옮기는 것은 지면상으로 우리가 각이 뭐 각도가 바뀌진 않잖아. 우리가 서 있는 각도가. 그치? 그래서 수평적 전환. 그냥 수평 면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본다는 건 그냥 면에서 면으로 이동하는 다른 측면이니까. 그치? 측면에서 이 면자가 있으니까 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평적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보실 때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니까 수평적 전환이다. 요것만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요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과학자는 자신이 이전에 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르게 본다라는 걸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저는 다르게 본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나타낼 수 있을까? 요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본다. 저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요 방식은 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문장이랑 비슷비슷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환, 진보는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수평적 전환이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바라보는 거다. 이 말이거든. 이 6번의 요약문은 요겁니다. 다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7번도 이전에 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본다. 다른 측면을 본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봐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 나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과학자.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요약문을 안 읽었어요. 자, 봅시다. 위에 한번 볼게요. 서머리 한번 볼게요.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문을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자,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결정하는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하며 과학적 진보는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요거는 결국에는 과학적 진보는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고요. 그지? 과학은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체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요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가요? 과학은. 요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그렇지? 중력이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중력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 연구를 막 했단 말이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 모든 물체의 중력이 영향을 끼쳐서 지구에 있으면 지구에서는 공중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 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화성에 가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화성에 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물건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중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중력에 대한 요 지식은요. 물론 이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화성에 가면 다른 체계를 가진 화성에 가면 이 중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거기에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지? 그래서 과학은 그 지식 체계 안에서만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만 좀 의미가 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고 이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꼭 찾아오도록 하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은 인식의 틀이다. 이론 체계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요거는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사리에 맞는 거 저는 요것도 시험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리에 맞는 것 근거가 되고 말이 되고 이치에 맞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어려우시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구두로 말로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열공하시고 38번 여기서 종료.